야, 이거 맞아? 몰라. 그냥 가. 너 씨발 깁. Keep going. Skyline, mate. How are ya? Give me some water. Would you like some fruit? Nah. No 시발. Keep going. 안녕하세요. 저는 수이. 저는 헤일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경이 바뀌었어요. 아마 음질도 좀 달라졌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녹음기 이슈로 녹음을 못할 뻔한 찰나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으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희의 본격적인 팟캐스트 첫 화, 두 번째 화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죠? 저희 지금까지의 워홀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 일단 약간 그런 배경 지식용 회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일단 지금 타즈메니아에 와 있고요. 방금 로드트립을 마치고 구언니도 보고 왔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트립을 끝내고 왔습니다. 다윈에서부터 멜번까지 총 며칠 정도 갔다 왔죠? 12일 걸렸습니다. 거의 2주 정도를 차를 빌려서 리로케이션이란 걸 했는데 이번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거든요. 자세한 건 저희가 나중에 로드트립 편도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타즈메니아로 왔고요. 저희가 서드를 따기 위해 타즈메니아로 왔습니다. 아직 이제 일은 시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즈메니아까지 오는 과정, 저희 1년 반의 여정을 간략하게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할 텐데, 첫 번째 저희가 입국을 같이 했어요. 입국 같이 하고 같이 왔죠. 거의 계속 같이 살았죠. 경험이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어디로 떨어졌나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그 행선지는 케언즈였습니다. 케언즈. 언주요. 왜 케언즈를 선택했냐? 저희가 그 호주로 오기 전에는 농장을 가기 싫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그러니까 뭐 저는 솔직히 뭐 농장 나쁘지 않은데, 근데 되면 그냥 카페나 그런 호스피 잡으로 세컨을 딸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케언즈로 입국을 했죠. 이제 그 호주 북부 쪽은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안 해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호스피탈리티가 서비스업이죠. 근데 거기서 일을 해도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목표로 입국을 했죠. 그리고 또 그냥 빨리 처음 시작부터 세컨을 그냥 다 따고, 그리고 나머지 한 1년 반 정도는 그냥 도시에서 지내보자 맞아. 라는 마음으로 입국을 했는데, 저 이제 5월 달이니까 호주는 계절이 반대예요, 한국이랑. 그래서 이제 가을로 가을이었고 겨울로 넘어가는 이제 그 계절이었죠. 그 말은 비성수기였다. 맞아, 비성수기였다. 애초에 관광지인데 비수기에 갔으니 일을 당연히 구하기 힘들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케언즈가 그 호주 겨울 다른 도시들에 비해선 따뜻하죠. 따뜻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렇게 비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저희랑 비슷한 생각을 한 워홀러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런데 케언즈는 영어 작고, 네이티브들. 그래서 일자리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그런 네이티브 친구들이랑 경쟁을 하려 하니까 먹히지 않았죠, 저희가. 안 먹혔죠. 그래서 케언즈에서 레주메는 열심히 뿌리러 다녔으나 근데 경력도 없었어. 호주에 경력도 소득은 없어서. 없었다.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레주메를 뿌리다가 이제 좀 답이 안 나오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농장으로라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농장을 좀 알아보자 해서 찾아본 게 이제 브리즈번 근처 농장이 꽤 많고, 보통 한국 분들이 좀 제일 많이 가시는 동네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카불처, 번다버그, 콥스하버. 근데 저희가 케언즈에서 호스피로 하려고 하다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농장을 찾아보다가 브리점을 생각하게 된 건데, 그래서 케언즈에서부터 약간 여러 지역에 레주메를 많이 뿌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퍼스 코스타였는데
브리즈번에 가자마자 거기서 연락이 온 거죠. 제가 마라탕을 즐기고 있는 순간에. 도시다 이러면서 마라탕 냠냠 쪽쪽 오랜만에 먹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메일이 왔어. 그래서 딱 보니까 퍼스 서호주 아예 반대쪽 저희는 동쪽에 있었고 서호주에서 이제 블루베리 피킹을 하러 와라. 블루베리 따러 와라. 라고 연락이 와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주 만에 차를 구했다 이러면서 인덕션이라고 일 시작하기 전에 약간 그 교육 같은 걸 받는 그 메일이 있는데 그게 와서 저희는 이제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그래서 쇼핑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쁨에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제 일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기쁘다 이제 돈 써도 되겠다 이러면서 사고 싶었던 거 막 다 사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동을 언제 하지? 출근 날짜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연락이 안 오네. 돈은 돈대로 막 쓰고 있는데 이상하다 연락이 안 오네. 막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막 너무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하다가 한 2주 정도를 더 기다렸나? 그래서 브리즈번에서 한 달 정도를 또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그 한 달이 거의 다 될 무렵에 이분의 긍정회로가 팽팽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호주는 엄청 큰 대륙이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비행기로 6시간이 걸려요. 이게 시차도 있고. 한국에서 웬만한 동남아 가는 시간이랑 똑같이 걸리는 거리라 이 모든 짐을 들고 우리가 사실 서호주는 저희가 사실 잘 몰랐어요. 동쪽만 계속 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걸 알게 돼서 알아봤는데 마이닝이라는 걸 또 많이 하네.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가는 지역이라고 하네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구나. 되게 멀다. 이랬는데 이 친구 긍정회로 돌아가면서 우리 어차피 연락 받았으니까 곧 연락 올 것 같은데? 일단 가보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더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말렸어요. 잠깐만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이거 만약에 갔는데 일이 없다. 일을 시작을 안 한다. 그러면 동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니? 이러면서 막 생각을 했어. 근데 나의 마음을 흔든 게 하나 있었지. 바로 콜드플레이 콘서트가 저희가 세컨을 채우려면 한 3개월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채우고 끝날 무렵에 콜드플레이 콘서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세컨을 다 채우고 콜드플레이 콘서트를 마무리로 이 지역을 떠서 도시로 나오는 그때쯤이면 11월 달이었거든. 그 11월 중순쯤에 콘서트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럼 너무 완벽하다. 나는 콜드플레이 때문에 가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가게 됐죠. 그렇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콘서트 그거보다는 브리즈번에 대한 애정이 그때 깊지 않았는데 어차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시간 쓸 거 똑같이 시간 쓸 거 그냥 퍼스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맞아. 갈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가자 그냥 가자. 나는 그게 안 됐던 거야. 어차피 갈 건데가 성립이 안 됐던 거야. 저는 그냥 갈 거라고 이미 결론을 혼자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제안을 했죠. 그냥 가자. 그러면서 물론 똑같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근데 저는 거기까지 이동하는 그 기회 비용 그리고 가서도 만약에 일을 시작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걱정을 더 했었고 그렇지. 이 친구는 그냥 가보자 약간 전 좀 급발진이 있는 편이라 될 것 같은데? 연락 올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긍정이라고 엄청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 조금만 더 생각해봐 이러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또 아이러니하게도 저만 출근을 먼저 시작했고 맞아. 이 친구는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웃겨. 우리가 같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 친구들을 또 이름을 쓸 수가 있거든요. 누구랑 같이 타고 다니니 차를 뭐 약간 이런 거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랑 이런 거 썼는데 나만 불렀던 거지. 좀 이상했어. 아무튼 맞죠. 그렇게 넘어간 지역이 퍼스. 벌써 지금 한 달 반 만에 3번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 날아가서 또 결론적으로 한 달을 더 기다렸어요. 연락이 안 오더라고. 이게 농장 일의 최대 단점입니다. 시즌을 기다리고 하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을 못 해주고 관계자도 장담을 못 해요. 아무튼 넘어가서 또 한 달을 에어비앤비 전전하면서 그 와중에 놀 건 또 다 놀았어. 그쵸. 그 손흥민 씨의 팀 토트넘이 이제 원정 경기 약간 친선 경기 이런 거를 하러 퍼스에 온다는 거예요. 해외 축구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손흥민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이 온다 하니까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보러 갔어요. 거기 가서 토트넘 팬도 아닌데 유니폼에 머플러 이런 거 다 사고 돈 많이 썼죠. 돈 많이 거의 썼어요. 20만 원 정도? 응, 거의 20만 원 쓰고 그렇지. 아무튼 그리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출근을 해라. 그래서 퍼스에 있는 코스타 블루베리 팜은 퍼스 시내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요. 완전 시골에 있는. 그래서 차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급하게 차를 이제 일주일 안에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저희의 운전 경력. 저는 호주 워홀 때문에 면허를 따고 온 사람이고 직전에 이 친구는 원래 면허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운전을 하진 않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솔직히 운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없었지. 가끔 뭐 필요할 땐 했지만 베스트 드라이버는 아닌 그냥 제주도 여행 가서 조금 할 정도? 그래서 아차차. 근데 호주는 또 도로도 반대고 법도 다르고 특히 서호주가 그 라운드어바웃 회전교차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운전 연수를 급하게 받았죠. 받고 정말 용감했어. 그냥 냅다 출발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사실 말렸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해봐라. 약간 그래도 제가 조금 해봤다고 약간 한동안 뭐 어느 정도는 제가 하다가 그 같이 연습을 시작하고 그때는 이제 해도 될 것 같다. 어차피 시골이니까 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꽤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희를 많이 바라보셨고 그럴 만도.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블루베리 팜으로. 피킹 블루베리를 따러 혼자. 네, 혼자 근무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숙소도 그렇고 뭐 차도 그렇고 되게 급하게 알아보고 그때 또 저희가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가 있죠. 저희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 바퀴공주. 바퀴공주. 우리의 한식 도라에몽 율몽 씨가 계시는 약간 워킹 호스텔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근처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 브라운 워터가 나오는 정말 지저분한 캥거루가 주기적으로 밥 달라고 찾아오는 애완 캥거루가 있었어요. 네, 반려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 팜이랑 되게 가까워서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한 3주 정도를 제가 피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블루베리 피킹이 블루베리 나무가 좀 낮아요. 키가. 그래서 이걸 따려면 깨끗하게 따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고 막 되게 빠르게 막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야 되는데 제가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근데 무릎을 계속 꿇고 있으려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야. 계단 한 칸을 못 내려올 정도였어요. 그 내려오면 너무 아파가지고 약간 진짜 내적 소리 지르고 그럴 정도여가지고 아 이거는 좀 아니다. 나 이거 3개월 동안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다른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친해진 일본인 그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운전을 못했고 저는 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정보를 좀 이렇게 알아보자. 그래서 다른 막 그러니까 코스타는 엔간 다 되는 것 같아요. 피킹을 하다가 이제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뭐 매니지먼트 팀 분한테 약간 패킹이나 다른 포지션에 혹시 지금 비는 자리 있니? 이거 물어보고 뭐 웨이팅 리스트 같은 거에다가 이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기서 일하시는 한국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이제 그분들도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저희도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죠. 근데 이제 패킹장에 자리가 딱 2개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넘어가보고 알았어. 근데 이제 갑자기 피킹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는 거야, 나를. 그래서 지금 당장 패킹으로 너 오늘부터 패킹으로 출근해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서 그때부터 패킹장에서 블루베리 포장을 한 포지션으로 세컨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언니가 먼저 출근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더 놀았고 근데 그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열이 받더라고요. 진짜로 리터럴리 열을 받았었어. 호주에서 가장 화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진짜 진심으로 상욕이 나왔고 그때는 그 코스타의 답변에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가지고 맞아. 제가 그때 당시에 레줌에 저희 할아버지가 실제로 농장을 갖고 계셨는데 거기서 일을 했다라고 적었는데 그거를 일한 증거로 페이슬립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친할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페이슬립을 받아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한국 페이슬립 보내면 뭐 자기 그러니까 알아? 알아먹냐고. 그래서 그때 진짜 너무 이거 얘네 뭐지 싶어가지고 그때 제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거 기다리다가 나 그냥 시간만 버린다.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제가 막 거기 숙소 근처에 있는 농장에 다 전화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 뭐 다른 몇 개 농장을 그 컨택을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확실하게 그 프루닝 잡을 할 수 있는 농장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그 프루닝 잡을 끝내고 맞아. 이제 좀 나도 애들 좀 만나고 싶은데 약간 코스타가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애들 수도 다르고 근데 그러던 도중 코스타의 메일을 받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하루 체험학습 한번 해보고 내가 피킹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으면 코스타로 넘어가고 아닌 것 같으면 프루닝이 있어야겠다. 왜냐면 프루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사실 근무 시간도 길어서 돈도 꽤나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한 번만 가볼까? 해서 그냥 아프다고 뻥치고 데이오프 되고. 가야지라고 해서 이미 농장주한테 나 이때 병원 가야 돼서 하루만 빠질게라고 했는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우리 이제 시즌 끝나서 일 줄 게 없다. 그래서 이거 나이스 타이밍인데 하고 그러면 그냥 옮겨야겠다 하고 코스타 첫 출근을 했죠. 갈아탈 수 있었으니 망정이지. 맞아, 정말 맞아. 운이 좋았지. 맞아. 진짜 타이밍이 좋았고. 맞아. 근데 갔을 때 약간 그 피킹 할 때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또 뻑큐 요정과 그리고 이 수희 씨의 그런 꿀팁들 피킹 꿀팁들을 이미 듣고 간 상태였어서 할 때 약간 나쁘지 않은데?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그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사실 주변 사람들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라 봉오대도 미리 사서 갔던 것 같아요. 맞아. 준비 다 하고 갔었지. 그래서 좀 재밌는데 하다가 근데 또 저희가 차를 같이 사서 그 차를 쓰려면 언니는 일단 패킹장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스케줄이 달라요. 스케줄이 아예 달라서 위치도 다르고 해서 제가 패킹장으로 넘어갔죠. 그게 제가 일을 하다가 패킹장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자리 나면 나 이제 같이 하는 친구 있는데 걔 지금 피킹해서 일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친구 혹시 이쪽으로 트랜스퍼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 근데 생각보다 자리가 빨리 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였는데 3일 일 피킹을 이 친구가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너 오늘 한번 패킹 한번 가볼래?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킨 거지. 그래서 이 친구도 약간 임시로 이렇게 간제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아예 픽스가 됐죠. 픽스가 됐죠. 그래서 둘이 이제 패킹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세컨을 무사히 땄습니다. 6개월 정도 딱 됐을 때 딴 것 같아요. 완료를 하고 돈도 꽤 모았었고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로드트립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리로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호주가 대륙이 엄청 크니까 캠퍼밴이나 SUV나 어쨌든 렌트카를 써서 이렇게 로드트립을 하는 차로 이동을 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멜번에서 퍼스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퍼스에서 멜번으로 차를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신 옮겨줄 사람을 기간이랑 뭐 이런 거 한정적으로 올려놓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모집해서 되게 싸게 차를 빌려주는 저희가 딱 마침 타이밍이 출발하기 한 2, 3일 전이었나? 예. 응,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그냥 눈팅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도착을 해야 되는 날짜가 또 있었어요. 왜냐면 프렌즈의 맞아. 미친놈 프렌즈 전시가 멜번에서 있었는데 그 날짜 티켓을 이미 몇 달 전에 예매를 해놨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지역 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극적으로 출발 3일 전에 저희랑 조건이 딱 맞는 매물이 떠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건 게 뭐 차도 일단 되게 좋았고 저희가 SUV로 처음에 예약을 했는데 캠퍼밴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서 무슨 차를 받을지 몰라요. 맞아. 그게 리로케이션의 장단점이죠. 장점이자 단점이지. 운이 좋게 벤츠 캠퍼밴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동을 했고 심지어 기름값까지 지원을 해줘서 기름 양껏 넣고 이제 그 영수증을 청구를 해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었고
사고가 조금 있었지만 그거를 몰랐죠. 눈치를 못 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돈을 안 내고 아주 행복하게 정말 즐거운 경험을 하고 맞아. 멜버른으로 이동을 합니다. 첫 도시 생활이었죠. 첫 도시 생활. 저희가 목표했던 이제 세컨 따고의 연말을 도시에서 보내는 걸 할 수 있도록 갔죠. 왜 멜버른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사실 막 세컨 끝나고 막 농장에서 일할 때도 세컨 끝나면 어디 갈 거야? 막 애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근데 뭔가 시드니는 그렇게 막 끌리지 않았어요. 너무 큰 도시인데 사실 큰 도시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를 게 있나? 약간 뭐 다르긴 해요. 근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도시가 고프긴 했는데 뭔가 제가 멜번에 갖고 있던 이미지가 되게 힙. 약간 그런 좀 그런 멋쟁이들의 도시. 바이브. 그러니까 나도 가서 멋쟁이 한번 하고 싶다. 간생간사하고 또 그래서 멋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푼 꿈을 갖고 멜번에 갔죠. 또 그리고 되면 카페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고 또 맞아. 아니면 저는 일단 그 전 직업이던 치과에서 또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멜번을 후보로 두고 같이 갔죠. 근데 결국 우리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프렌즈 날짜에 맞춰서 가긴 했는데 결국 그때 전시를 안 보고 제대로 즐기지 못했지. 저만 예매를 맞아. 했었고 그게 약간 프리 세일 이런 거 해가지고 뭐 VIP 키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서 맞아. 저만 예매를 했고 약간 그 옷을 갖춰 입고 가고 싶었어. 나는 그 캐릭터의 컨셉을 맞춰서 옷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늦게 도착하기도 했고 그래서 옷을 약간 구하고 약간 이게 좀 힘들었어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도착을 해서 아쉽다. 그냥 나중에 한 번 더 가자 해서 근데 그때 키트만 받고 간단하게만 저만 이제 들어가서 급하게 보고 나왔죠. 저는 멜번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저는 멜번을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맞아. 왜냐면 날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멜번 날씨 구리다. 진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너무 고민이 됐는데 어쨌든 지역 카페 문화도 되게 활성화돼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왜냐면 저는 바리스타로 일해보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이동을 어쨌든 하면 또 서로 이제 도시에서 시작하는 데 또 도움도 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프렌즈 전시가 거기서 열리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역도 콘서트, 두 번째 지역도 전시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한 5,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멜번에 정이 털리기 시작한 거죠. 그냥 좀 지겨웠어요. 그냥 그 루틴이. 뭔가 그때는 다른 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새 도시에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이 살았던 그 하우스메이트 분들이 그 포크리프트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직업이. 돈이. 응, 돈이. 솔직히 재미는 없을 것 같았어요. 맞아. 저는 솔직히 그 재미로는 진짜 안 하고 싶었고.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분야가 아니었지. 그냥 돈 하나 보고 저희가 50만 원 내고 포크리프트 자격증도 따고. 맞아. 막 여기저기 이렇게 멜번에서도 시도는 해봤는데 약간 좀 답이 없는데 근데 좀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찾아보니까 시드니 외화가 더 많고 그래도 시급이 또 높다라는 말을 들어서 근데 또 이제 약간 그 멜번 생활에 좀 지겨워질 때쯤 그럼 그냥 1년이 될 때쯤 나는 다른 도시로 가야겠다. 저희끼리 그냥 작게 1년 기념으로 노래방 가서 벌써 1년 한번 열창하고 벌써 1년 땡기고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했죠. 헤어졌죠. 처음으로 헤어졌어요. 맞아.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일도 따로 맞아. 집도 따로.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살던 집이 어쨌든 계약 만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가지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이제 단기로 한 달 반 정도 살 집을 따로 구해서 나갔고 친구는 시드니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1년이 되는 시점이 5월 달인데 저는 이제 파리 올림픽을 보고 싶어서 되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일정이 7월 말에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호주를 한번 떠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한 달 반이 남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냥 일단
그때까지 멜번에 남아있겠다 하고 이 친구는 먼저 가서 이제 일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드니로 넘어갑니다. 네. 할로 제가 씨가 먼저. 그 한 달 반 무슨 일을 하면서 보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자금의 여유가 있었나 봐요. 그 일을 열심히 구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일단 5월 아까도 말했지만 비성수기의 시작. 호주 비성수기. 그래서 호기롭게 포크리프트 잡을 구하려 했으나 구인을 전혀 안 하는 심지어 그 경력자도 뽑히지 않는 맞아. 그런 해일식의 이 아무것도 경력 없는 애가 넘어가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지. 맞아. 한 달 동안은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저는 한 달 좀 넘게 그냥 호스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애들이랑 놀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그때. 시드니 친구들이 또 먼저 가 있는 친한 맞아.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들도 만나고 그냥 호스텔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약간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만의 작은 휴가였죠, 그때가. 맞아. 근데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넘게 놀다가 이제 좀 일을 해야겠는데 싶어서 좀 근데 웨어하우스 찾아보다가 그 구인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경력 있는 데로 가야겠다 해서 처음으로 한인 치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같은 주에 공항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일을 먼저 시작했죠. 그러다가 수희 씨가 한국과 파리 올림픽을 다 즐기고 약 한 달간의 홀리데이를 끝내고 호주로 시드니로. 돌아오게 되죠. 시드니로 입국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저도 그때는 다음 2년차의 지역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호주로 입국을 하려면 시드니로 입국을 해야 됐어가지고 그냥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한국이랑 프랑스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무겁지만은 않은 지갑을 가지고 시드니로 오니까 다른 지역을 또 생각해보기가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근데 저도 몰라요. 그 마음에 뭔가 좀 그러니까 결심이 안 섰나 봐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멘탈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좀 나의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해서 좀 되게 여유롭게 한 2, 3주 정도 지내다가 카페를 한 군데 이제 단기 숙소에 지내던 하우스메이트가 소개를 해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도 좋게 봐줘서 제가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메일을 받은 날 이 친구가 또 이제 웨어하우스를 엄청 되게 많이 알아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웨어하우스를 지원을 몇 개를 해놨는데 이 친구는 좀 멀어서 안 해놨던 지점이었고 저는 그냥 스크롤링 하다가 여기도 있네 이러고 그냥 여기도 지원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당장 출근할 수 있는데 너 지금 일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나 너무 되지 이러면서 이제 아쉽지만 그 카페에는 죄송하다 근데 다음에 꼭 좋은 기회가 되면 같이 일하고 싶다 하고 좋게 마무리를 했고 이제 저는 웨어하우스에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너 웨어하우스 픽패킹 잡이었어요. 그래서 너 픽패킹 할 거지. 시급 얼마고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얼마고 우리 일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 출퇴근하려면 차도 필요했고 저는 이제 차를 혼자 사거나 이제 빌릴 여유가 안 됐으니까 둘이 이제 나눠서 하는 게 편한데 이 친구도 웨어하우스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해서 이 친구도 해가지고 제가 거기 에이전시 다시 연락해서 나 근데 친구랑 차를 같이 쓰는데 혹시 내 친구도 같이 일해도 될까? 이러니까 거기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이래서 그럼 같이 일을 시작하겠다 해서 우럴스 대기업이죠. 우럴스 웨어하우스에 보이스 피킹 잡을 합니다. 보이스 피킹 잡이 뭔가요?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 보이스 피킹은 일단 쉽게 말하면 웨어하우스는 약간 쿠팡, 마켓컬리 그런 데서 큰 창고에서 약간 주문이 들어온 대로 그냥 그 물품을 말 그대로 줍는 거예요. 진짜 피킹. 보이스 피킹은 그냥 그 기계가 헤드폰으로 소리를 알려주면 저희가 그 위치에 가서 그 수량에 맞춰서 기계에 놓으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웨어하우스에서는 RF 스캐너라는 걸 쓰는데 그거는 그냥 화면에 이렇게 어디 가서 몇 개 집으세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보이스 피킹 잡을 해서 헤드폰을 쓰고 일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일을 했냐 하면 저희가
서드를 딸 생각을 확정을 그때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따놓자.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따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둘 다 동의를 해서 좋은 보험이죠. 그래서 서드는 6개월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전빵으로 채우기는 조금 빠듯한 거예요. 맞지. 저는 또 한국에 일찍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서 맞아. 기간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그때 우럴스에 일하면서 약간 똥줄이 탔죠. 아, 나 한국 이때쯤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카운팅 되는 거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물론 돈은 진짜 잘 벌었어. 돈은 진짜 돈은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거기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있는 사람이 아마 저희가밖에 없었던 걸로 아무도 없어.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약간 워홀러들을 안 뽑는 웨어하우스 보통 학생 비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거기 뭐 퍼머넌트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크리프트 드라이버로는 일을 못했고 그건 이제 진짜 정규직들만 하는 일이었어가지고 저희는 에이전시 소속이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되게 거기 일하는 분들이랑도 되게 짧지만 좋은 관계가 생겼고 되게 아저씨들 많이 일하시는데 저희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손녀 약간 그런 느낌. 손녀? 그러니까 뭐 우리 딸 약간 우리 집 약간 진짜 조카같이 약간 이렇게 되게 많이 챙겨주고 저희가 또 되게 좀 애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좀 가셨나 봐. 우리를 막 되게 좋아해 주셨어. 그래서 저희도 되게 즐겁게 일하고 또 되게 한 명 유일하게 한국인 직원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되게 저희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한국인이 진짜 없었는데 우리밖에 없었어. 우리 이렇게 3명밖에 없었어. 거의 그 큰 웨어하우스에 딱 3명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한국 드라마 문화 되게 관심 많고 맞아. 그런 분들도 그래서 많았고 예쁨 많이 받았죠. 호의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한 달밖에 일을 못하고 사실 그만두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아저씨 삼촌들이 또 이해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한국인 직원분이랑도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좋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도 되게 많이 챙겨주셨지 그분이. 그쵸.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왜 하게 됐냐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는 피킹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피킹장에서 일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건 제가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데 너무 추웠어요. 저는 피킹장이 너무너무 추웠고 그리고 이미 피킹에서 진짜 재미만 보다 왔잖아요. 3, 4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피킹에 대한 너무 파지티브한 그 이미지가 그리고 따뜻하고 따뜻하고 약간 막 전 차라리 더위를 잘 참는 것 같았어요. 물론 피킹장 가서 결국 애들이랑 많이 친해지긴 했는데 피킹에서 그 애들이랑 말하는 그 바이브가 약간 달랐다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서 피킹에 대한 그 약간 뭐라 해야 돼? 갈망이 좀 있었죠. 계속. 그래서 서드를 딸까 말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콥스하버라는 지역을 알게 돼요. 코린디. 퍼스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중 한 명이 거기 진짜 좋다. 거기 가서 일하면 애들 다 근처에서 일해서 막 일 끝나고도 놀고 그거 되게 좋다고. 그래서 좀 재밌겠는데? 해가지고. 왜냐면 퍼스는 그 근처 팜 바로 근처에는 이제 숙소가 많이 없고 호스텔이 큰 게 2개가 근처에 있고 이제 그냥 하우스들이 쉐어하우스에 있는 데를 가려면 차 타고 한 2-30분은 떨어져 있는 동네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코린디는 다 한 동네에서 산다. 그래서 애들 그냥 퇴근하면 누구 집 가가지고 밥 먹고 막 무슨 파티하고 어쩌고저쩌고 너무 좋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리고 가뜩이나 피킹에 대한 그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코스타 경력이 있으니까 지원을 했을 때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다른 일을 막 이것저것 지원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그리고 이제 코린디 지역이 약간 서핑, 바다 이런 걸로 또 유명하다 해가지고 농장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일찍 시작하고 일찍 퇴근하고 낮에 애들이랑 좀 놀다가 또 일찍 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꿈꾸고 그런 단순 라이프가 전 좀 그리웠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서핑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서퍼는 아닌데 그냥 그런 지역에 유명한 지역에 가서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는데? 맞아. 그리고 약간 그냥 진짜 맞아. 저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찍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미 제 라이프를 계획을 해놨어요. 피킹 끝나고 바다 가가지고 좀 놀다가 저녁 먹고 일찍 자고 운동하고 딱 이런 라이프를 생각하고
저희가 코린디로 떠나게 되죠. 근데 코린디. 근데 저희가 블루베리 경력이 있으니까 코린디에는 블루베리랑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는 하이 시즌에 팀이 3개밖에 없었어. 코린디는 블루베리, 라즈베리가 각각 팀이 한 8개, 9개? 이렇게 있고 블랙베리는 또 가끔 이제 라즈베리가 블랙베리를 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되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였어가지고 근데 또 우리를 라즈베리 피커로 보내네? 블루베리 일을 할 때 친해진 친구들 중에 이제 시즌을 따라서 타즈메니아로 라즈베리 피킹을 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 와, 라즈베리는 훨씬 쉽다. 맞아. 무릎도 안 꿇어도 되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꿇어도 되고 돈도 더 잘 되고 막 그게 되게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일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패킹 경력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패킹 쉐드로 좀 보내달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포지션을 좀 물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또 지역 이동을 한 거죠. 콥스하버라는 지역으로 브리즈번 근처에 있는 동쪽으로 또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라즈베리 피킹이 저희가 하필 시작한 첫 주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비가 저희가 한 달 반을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안 좋았던 주였던 것 같아. 그때만 솔직히 비가 그렇게 쏟아졌고 그냥 폭풍이었어.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썸머 씨가 그 저희 슈퍼바이저 분이 또 한국 분이셨는데 맞아. 그분이 그때 날씨가 제일 안 좋았다. 그리고 진짜 힘들었다. 여기는 폭풍우가 와도 일을 한다. 그게 라즈베리와 블루베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맞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블루베리는 작물이 비를 맞으면 따면 안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나 아니면 비가 좀 들어칠 것 같다 하면 애들을 집에 보내거나 일을 아예 안 시켜요. 데이오프를 줬죠. 데이오프를 주고. 근데 라즈베리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땁니다. 전 솔직히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거든요. 그 비에 쫄딱 맞은 라즈베리 상태가 진짜 이걸 팔아도 되나? 싶었는데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 라즈베리가 진짜 빨리 자란대요. 한 이틀이면 그러니까. 다 자란대요. 그래서 이걸 빨리 떼야 되고 안 그러면 썩으니까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제 좀 따는 거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진짜 다 너무 힘들었어 그냥. 그때 진짜 2번째 날, 3번째 날 둘 다 날씨 안 좋아서 심지어 저희가 우비도 없어서 허겁지겁 사갔는데 그러니까 첫날에는 우비 없이 그냥 비를 맞았던 것 같아. 비 맞고 이랬지. 그때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그래서 둘 다 표정 썩어 너무 썩어가지고 나중엔 헛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나중에는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한 2-3주 정도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이제 피킹 좀 힘드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게 됐었죠. 그게 3주 차에 왔었죠. 약간 저는 그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블루베리 딸 때 제가 그런 팁들을 이미 알고 가서 그런지 블루베리 딸 때 솔직히 나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블루베리 따는 게 더 쉬워요. 뭔가 따는 방법이 다른데 블루베리가 저한테는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무릎 꿇는 거 빼고 그냥 그렇게 터덕터덕하면 잘 떨어지는 맞아. 그게 라즈베리는 잘못하면 찢어지는 게 약간 상태가 좋은데 땄을 때 찢어지면 약간 이러니까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더 단단해. 맞아. 그래서 그냥 팍 이렇게 따도 되는데 맞아. 그 힘 조절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가 막 피드백 티켓 받고 그러니까 약간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게 약간 코스타가 이게 약간 경고장 같은 걸 줘요. 그래서 막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이제 퀄리티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 약간 그 벌점 같이 그러니까 티켓을 써서 주는데 그걸 피드백 티켓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그냥 가끔 진짜 피드백일 때만도 있고. 근데 안 좋아요, 보통 대부분. 좋아서 주는 피드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받으면 이제 속설, 그러니까 한간에 떠도는 소문 중에 3장 받으면 잘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 장을 받아도, 여러 장 받아도 안 잘리고, 어떤 분은 이제 7장까지 받았는데도 안 잘렸다고 하고, 그래서 그건 약간 농장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냥 진짜 경고죠. 너 조금 더 열심히 해볼래? 너 위험하다. 만약에 우리 지금 사람 잘라야 되면 너가 제일 1순위다. 약간 이런, 근데 사람이 필요하면 너 안 자를 거야. 약간 이런 거였어서 저희는 항상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의지가 잘 안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그 타겟 자체도 너무 높은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랑 그냥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력하고 싶지 않았다, 별로. 내가 그냥 이러나 저러나 조금 타겟 올라간다고 그래서 시급 1, 2불 더 받을 바에 그냥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도 별로 안 생겼고 솔직히 그래요. 저도 블루베리 피킹을 할 때 저는 이제 그거를 느꼈었기 때문에 애초에 라즈베리 시작부터 그렇게 노력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 블루베리 할 때 제일 현타가 왔던 점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암만 노력을 이렇게 해도 이 그 타겟 그 피스 레이트가 있거든요. 오늘은 뭐 시간당 몇 개까지 따야 이제 시급 이상을 주고,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달라요. 구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빠른데 했는데 거기가 좀 쉬운 데라서 타겟이 되게 높아. 그러면 또 못 받는 거야. 그럴 바에 그냥 이제 어차피 천천히 일해도 시급 받으니까. 그게 코스타의 장점이죠, 사실. 거기서 재밌게 지내다가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저희는 여기 이제 시즌 끝나는데 딴 데로 이제 가야 될 것 같다. 잘리기 전에. 네, 잘리기 전에. 내가 먼저 튀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 이동 계획을 짜게 되죠, 또. 그러다가 저희는 타즈메니아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그 과정 중에서 리로케이션 차를 찾아서 로드트립을 한 다음에 다윈에서 멜번까지 로드트립을 하고 지금 타즈메니아에 와 있고 타즈메니아는 이제 시즌을 시작하는 시기여서 일자리는 사실 많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랑 차이점은 여기는 어떤 농장, 어떤 공장을 가든 그 비자 연장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일자리 구하기는 사실 쉬울 것 같아서 맞아. 또 저한테는 마법의 어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플 추천인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 하면서 비자 연장을 공장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유료 어플이긴 하지만 근데 정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정말 유용해요. 이거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되게 커서 맞아. 워홀은 진짜 정보 싸움인 것 같거든요. 부지런함의 싸움. 근데 제일 사실 좋은 거는 친구 많이 만들어서 맞아. 친구한테 정보 얻는 거. 맞아. 추천받거나. 그게 대박. 그게 진짜 제일 강력하고 그래서 친구 제발 많이 사귀십시오. 제발. 아는 사람 막 손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사회성 많이 발현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잃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어플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친구가 그때 급발진해서 화나가지고 일주일 했을 때 썼던 그 어플이고 그 어플은 위키팜이라는 어플이고 이미 근데 뭐 약간 검색해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을 내다 보니까 결제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덕을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되게 든든해요. 맞아. 적어도 농장을 찾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서드 농장 찾을 때도 막 원래는 농장 1순위가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좀 직업을 찾아봤어요. 근데 마음 편하게 약간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게 안 되면 위키팜 찾지 뭐 약간. 그래서 슬쩍 들어가서 여기는 뭐 있다, 여기는 뭐 있다. 여기 뭐 있네. 지금 뭐 무슨 시즌이네. 약간 이런 거. 그런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서. 든든하죠. 어쨌든 그것이 저희의 1년 반 동안의 타임라인. 타임라인이고 지금까지 언급된 지역들만 해도 진짜 되게 많고 지역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각 지역을 이제 어땠는지 할 게 뭐가 있고 각자의 후기, 추천, 뭐 장소나 뭐 맛집 이런 것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아마 저희가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서 한 편으로는 안 끝날 것 같고 아마 2편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면 뭐 좀 길게 올라가거나 뭐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들어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화가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어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스튜디오가 따로 없고 계속 이동을 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주변 소음이 좀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없이 하고 싶은데 녹음기 이슈처럼 그게 좀 어렵네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라고 봐주시고 귀엽게 봐주세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ye. Bye. Bye.